어디 계셨어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여보, 우리 엄마 오신대. 뭐, 장모님? 2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2년 전 장모 이정이 갑자기 실종.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신부 어머니 자리 비어 있음. 신부 어머니는 상식이 없네. 제가 SKY 대학 나와서 대기업 부장인데 장모님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무책임해. 2년 후 정희에게서 연락. 수진아, 내일 너희 집 가도 될까? 2년 동안 사라졌다가 무슨 낯짝으로 저는 안 만날 거예요. 다음 날 정희 방문. 고급 정장 차림. 2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냉소적 태도. 딸 결혼식도 안 올 사정이요?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고급 옷 입고 오셨네요? 2년 동안 돈 벌러 가셨나 봐요?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뻔하죠. 사위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뭐, 후회? 제가 왜? 정의 펜트하우스? 회장님, 사위분이 정말 무례하더군요. 곧 그 사람이 누구를 무시했는지 알게 될 거야. 드림테크 회장 이정희. 복수 시작. 일주일 후 정희 다시 방문. 사위분, 제가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세요? 별로요. 장모님이 컴퓨터도 잘 못하시면서 IT 사업요? 누가 장모님한테 투자해요? 사기 아니에요? 정식 투자예요. 성공했어요. 얼마나요? 몇 천만 원? 에이, 설마 몇억? 그 이상이요. 장모님,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노인들 대상 투자 사기 많잖아요. 오빠, 우리 엄마 노인 아니에요. 사위분, 제 사업이 사기인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회장님, 민호 씨가 회사 여직원이랑 자주 만납니다. 식사, 술, 호텔 출입. 계속 미행해. 민호 씨 회사 실적 안 좋습니다. 접대비 횡령 정황 있습니다. 증거 확보해. 친구들과 술자리. 우리 장모님이 IT 사업 성공했다고. 웃기지 않아? 60 먹은 할머니가 무슨 IT? 당연히 사기지. 당신 엄마 언제 또 오시는데? 자주 오시면 귀찮은데. 오빠, 우리 엄마예요. 드림테크 협력사 리스트. 여기 있네. 민호가 다니는 회사. 이 회사와의 계약 재검토. 회장님, 민호 씨 회사가 타격받을 텐데요. 그게 목적이야. 서서히 압박 넣는 거지. 장모 vs 사위. 본격 대결 시작.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보, 우리 엄마 오신대. 아내 박수진 35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사위 강민호 38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뭐? 장모님이요? 2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라고 비웃었습니다. 수지는 오빠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장모님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2년 전에 갑자기 사라져서 우리 결혼식도 안 오셨잖아요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2년 전 장모 이정희 58은 수진의 결혼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사라졌고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아라는 짧은 문자만 남긴 채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찾으려 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도 비어 있었으며 아무런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자리 옆 어머니 자리는 비어 있었고 하객들은 신부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었으며 수지는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어요 라고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은 신부 어머니가 딸 결혼식도 안 온다니 상식이 없네라고 수군댔고
민호도 장모님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라고 불쾌해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정희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수지는 어머니가 죽은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장모님이 원래 무책임한 분이셨나 봐요. 딸 결혼식도 안 오시는 걸 보면이라고 무시했고 수지는 우리 엄마 원래 그런 분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라고 변호했지만 민호는 믿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라고 생각했고 제가 SKY 대학 나와서 대기업 부장인데 장모님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잖아요 라고 깔보았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수진이 어렸을 때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났고 정희는 혼자서 딸을 키우며 식당 일, 청소 1등을 하며 고생했습니다. 민호는 장모가 가난하고 학력도 낮다는 이유로 무시했고 수진이는 괜찮은데 집안이 좀 그렇긴 하지라고 친구들에게 말했으며 정의가 사라진 것도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무책임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그런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니까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년 만에 정희에게서 연락이 왔고 수진아, 엄마야, 이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너희 집에 가도 될까? 라는 문자가 왔으며 수지는 울면서 엄마,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어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정희는 미안해, 수진아, 내일 다 설명할게라고 답했고 수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냉담했고 2년 동안 사라졌다가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는 안 만날 거예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수지는 오빠 제발 한 번만 만나줘요. 우리 엄마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라고 애원했지만 민호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책임한 거지. 저는 그런 장모님 인정 못해요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럼 오빠는 안 계셔도 돼요. 나 혼자 엄마 만날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회사 일 있다고 나가 있을게요. 수지는 한숨을 쉬며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웠는데 라고 중얼거렸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속으로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역시 문제가 많아라고 생각하며 장모를 더욱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가 수진의 집 앞에 도착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자 엄마 라고 외치며 정희를 꼭 안았고 엄마 어디 계셨어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라고 울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 라고 대답하며 딸을 안아줬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정희를 보며 수지는 엄마 많이 변하셨네요 라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정희는 낡은 옷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지금의 정희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건강해 보였으며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수진이 물었지만 정희는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우리 수진이 얼굴 좀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고 아, 제가 뭘 두고 와서 라고 말하다가 정희를 보고 멈췄습니다. 정희는 사위분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수진이 어머니 이정희입니다라고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민호는 아, 네? 라고 건성으로 대답하며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2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난하는 투였으며 정희는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민호는 사정? 딸 결혼식도 안 올 사정이요? 2년 동안 연락도 안 할 사정?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수지는 오빠 그만해요라고 말렸지만 민호는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장모님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셨기에
딸 결혼식도 못 오셨는지라고 비꼬았습니다. 정희는 침착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수진이한테 큰 상처를 줬습니다라고 사과했지만 민호는 사과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장모님 때문에 우리 결혼식 날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은 오빠 제발 라고 애원했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고급 옷 입고 오셨네요? 2년 동안 돈 벌러 가셨나 봐요? 민호의 말투는 완전히 무례했고 정의를 마치 돈만 밝히는 사람처럼 취급했으며 정의는 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지는 오빠 너무하잖아요. 라고 화를 냈지만 민호는 뭐가 너무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라고 대꾸했습니다. 사위분, 제가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세요? 정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위압감이 있었고 민호는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요. 어차피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뻔하죠라고 무시했습니다. 그 말에 정의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래서 언제까지 계실 건데요? 저는 바빠서요라고 노골적으로 쫓아내려는 태도를 보였고 수지는 오빠 라고 소리쳤지만 민호는 뭐 사실이잖아. 2년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집에 오래 있을 생각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진아 엄마가 오늘은 이만 갈게. 다음에 다시 올게라고 말했고 수진은 엄마 조금만 더 계세요라고 붙잡았지만 정희는 괜찮아. 사위분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으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네, 그게 좋겠네요 라고 무례하게 말했고 정희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정희는 돌아보며 사위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고 민호는 뭐? 후회? 제가 왜 후회해요? 라고 비웃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나갔고 수지는 남편을 보며 오빠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당신 엄마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2년 동안 사라졌으면 사과라도 제대로 해야죠. 엄마가 사과하셨잖아요. 그게 사과예요? 진심이 없어 보였는데. 수지는 남편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민호는 에이 장모님 때문에 기분 나쁘네라고 중얼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정희가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날 밤 정희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감히 나를 무시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의 옆에는 비서 한 명이 서 있었고 회장님, 사위분이 정말 무례하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괜찮아. 곧 그 사람이 누구를 무시했는지 알게 될 거야라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장모 정희가 2년 동안 한국 최대 IT 기업 드림테크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회장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을, 그리고 민호가 다니는 회사가 바로 드림테크의 협력사라는 사실을 정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사위의 오만함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희는 서류를 펼치며 민호의 인사 파일을 보고 있었고 이 사람이 내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봐야겠어라고 말했습니다. 비서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정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후회하게 만들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정희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수지는 남편 민호에게 화가 나 있었고 오빠, 우리 엄마한테 너무 심했어요 라고 따졌지만 민호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지는 사실이라도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면 안 되죠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장모님이 먼저 잘못했잖아요 라고 고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다시 수진에게 연락했고 수진아, 엄마가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가도 될까? 지난번에 제대로 이야기 못해서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은 네, 엄마 오세요라고 답장했지만 민호에게 말하자 민호는 또요? 진짜 귀찮네라고 불평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저는 그날 골프 약속 있으니까 나가 있을게요. 오빠, 제발 한 번만 제대로 만나줘요. 엄마가 왜 2년 동안 사라졌는지 설명하실 거예요. 민호는 짜증을 내며 설명? 무슨 설명이 있겠어요. 돈 벌러 갔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 만나러 갔거나 둘 중 하나겠죠 라고 무례하게 말했고 수지는 오빠 라고 소리쳤지만 민호는 농담이에요. 농담이라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정희는 다시 수진의 집을 방문했으며 이번에는 고급 핸드백을 들고 왔고 옷차림도 더욱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수진은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옷도 좋은 거 입으시고라고 물었고 정희는 엄마가 요즘 일을 좀 하고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엄마? 나중에 설명해 줄게, 수진아. 바로 그때 민호가 골프 가방을 들고 나왔고 정희를 보자 아, 장모님 오셨네요 라고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사위분 안녕하세요 라고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민호는 네, 저는 나가봐야 해서요 라고 말하며 나가려 했습니다. 사위분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희의 말에 민호는 저 바빠서요. 골프 약속이 있어서라고 거절했지만 정희는 5분만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5분만요라고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으며 수지는 긴장하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사위분, 제가 2년 동안 왜 사라졌는지 궁금하시죠? 별로요. 근데 수진이가 궁금해하니까 설명해 주세요. 민호의 무례한 태도에 정희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제가 2년 전에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사업? 무슨 사업요? 라고 비웃으며 물었고 정희는 IT 사업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IT 사업이요? 장모님이 컴퓨터도 잘 못하시면서요? 민호의 비웃음에 수지는 오빠 라고 말렸지만 민호는 뭐 사실이잖아. 장모님 나이에 무슨 IT 사업을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나이는 상관없어요. 제가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라고 설명했지만 민호는 투자요? 누가 장모님한테 투자해요? 사기 아니에요? 라고 의심했습니다. 사기가 아니에요. 정식 투자예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2년 동안? 민호의 냉소적인 질문에 정희는 네, 성공했어요 라고 대답했고 민호는 얼마나요? 몇 천만 원 벌었어요? 라고 무시하는 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그 이상이요 라고 조용히 대답했지만 민호는 에이, 설마 몇 억 벌었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라고 비웃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고 민호는 장모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투자 사기 많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오빠, 우리 엄마 노인 아니에요. 라고 화를 냈지만 민호는 거의 60인데 노인 아니면 뭐예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사위분, 제 사업이 사기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고 민호는 네네, 그럼 저는 골프 가봐야 해서요 라고 무례하게 대답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엄마 미안해요. 우리 남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사과했지만 정희는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이해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속으로 이제 그 사람의 본색을 제대로 봤어라고 생각하며 복수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수진에게 수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내 남편이 평소에 너한테 어떻게 대해? 라고 물었고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괜찮아요. 엄마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 있어?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사실은 오빠가 요즘 저한테 차갑게 대해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정희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었고 수진은 제가 임신을 못해서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해? 오빠가 당신 문제 아니냐고 병원 가보래요. 근데 제가 검사 받았는데 저는 이상 없대요. 오빠가 검사 받아야 하는데 오빠는 거부해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으며 그래서? 라고 물었고 수지는 오빠가 요즘 저한테 관심도 없고 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 풍기고 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고 수지는 아니에요. 엄마 오빠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라고 부인했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희는 딸을 안아주며 수진아 엄마가 알아볼게. 내 남편이 정말로 너한테 잘하는지라고 말했고 수지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대답했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먹었습니다. 내 딸을 그렇게 대하면서 나까지 무시해? 절대 용서 못해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민호 뒷조사해 특히 요즘 누구랑 만나는지 어디 다니는지 전부 다라고 지시했고 비서는 알겠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그리고 민호가 다니는 회사 사장 만나고 싶다고 전해라고 덧붙였고 비서는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비서로부터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고 회장님, 민호 씨가 회사 여직원이랑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희는 증거 사진 있어? 라고 물었고 비서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으며 곧 민호가 젊은 여직원과 함께 식사하고 술 마시는 사진들이 전송되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보며 분노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서는 계속 미행할까요? 라고 물었고 정희는 그래. 그리고 민호 회사 실적도 조사해. 업무 능력이 어떤지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추가 보고가 들어왔고 민호 씨가 회사에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3개월 연속 목표 미달성이고 상사들한테 평가도 안 좋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래. 집에서는 잘난 척하면서 회사에서는 무능하구나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민호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이 있습니다. 뭐? 횡령? 네, 접대비를 부풀려서 청구하고 차액을 개인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명백한 횡령입니다. 정희는 증거 확보했어? 라고 물었고 비서는 네, 영수증이랑 계좌 내역 다 확보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좋아, 보관해둬. 나중에 쓸 거야라고 지시했고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오만하게 살고 있었고 친구들과 술 마시며 우리 장모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IT 사업 성공했다고 하더라고. 웃기지 않아? 60 먹은 할머니가 무슨 IT 사업이야 라고 비웃었습니다. 친구들도 진짜요? 사기 아니에요? 라고 말했고 민호는 당연히 사기지. 근데 우리 와이프는 믿고 있어. 순진하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이시니까 잘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2년 동안 사라졌다가 이제 와서 나타났는데 저는 인정 안 해요. 민호의 오만함은 날로 심해졌고 집에서도 수진에게 당신 엄마 언제 또 오시는데? 자주 오시면 귀찮은데라고 불평했습니다. 수진은 오빠, 우리 엄마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라고 항의했지만 민호는 당신 엄마가 뭘 잘했다고 존중해요? 딸 결혼식도 안 왔는데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지는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꼈고 엄마가 돌아온 이후로 오빠가 더 차갑게 대하네 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희는 사무실에서 민호의 파일을 보며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됐어라고 중얼거렸고 비서에게 드림테크 협력사 리스트 가져와 민호가 다니는 회사도 거기 있을 거야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가 리스트를 가져오자 정희는 여기 있네. 민호가 다니는 회사라고 확인했고 이 회사와의 계약 재검토하자고 전해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민호 씨 회사가 타격을 받을 텐데요. 그게 목적이야. 서서히 압박을 넣는 거지. 정의의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민호는 아직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정의는 비서로부터 결정적인 보고를 받았고 회장님, 민호 씨가 여직원과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희는 사진 있어? 라고 물었고 비서는 네, 호텔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 모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증거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과 함께 웃으며 호텔로 들어가고 있었고 시간은 저녁 8시, 그리고 다음 날 아침 7시에 함께 나오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직 수진이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직접 확인하고 말할 거야 라고 지시했습니다. 정희는 즉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수진아, 오늘 저녁에 엄마 집에 올래? 맛있는 거 해줄게라고 초대했고 수진은 네, 엄마 갈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이랑 같이 와라고 말했지만 수지는 오빠는 오늘 회식이래요라고 대답했고 정희는 그래. 그럼 너 혼자 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회식이 아니라 여직원과 만날 계획이라는 것을. 정희는 오늘 민호 미행에 어디 가는지 전부 찍어라고 비서에게 지시했고 비서는 알겠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7시 수지는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고 주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여기가 강남 펜트하우스잖아요. 엄마가 여기 사세요? 라고 놀라며 물었고 정희는 응, 엄마가 요즘 여기 살아라고 대답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은 고급스러웠고 200평이 넘는 넓은 공간에 최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전망도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최고의 뷰였습니다. 수지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엄마가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정희는 수진아 앉아. 엄마가 설명해 줄게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수진을 소파에 앉히고 차를 내오며 수진아, 엄마가 2년 동안 뭘 했는지 이제 말해줄게라고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긴장하며 어머니를 바라봤고 정희는 엄마가 2년 전에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내 고모부한테서 연락을 받아서였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모부요? 응, 내 고모부가 미국에서 IT 기업을 운영하시는 거 알지? 그분이 엄마한테 한국 지사를 맡아달라고 했어. 수지는 그래서 엄마가 2년 동안 회사 일을 하신 거예요? 라고 물었고 정희는 처음에는 그냥 직원으로 시작했는데 엄마가 일을 잘해서 투자를 받게 됐고 결국 한국법인 대표가 됐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고모부가 미국 본사를 엄마한테 넘기셨어. 고모부가 은퇴하시면서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가 회사 사장이 되신 거예요? 라고 물었고 정희는 사장이 아니라 회장이야. 수진아라고 정정했습니다. 수지는 회장? 라고 놀라며 외쳤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드림테크 들어봤지? 한국 3대 IT 기업 중 하나야. 엄마가 그 회사 회장이야 라고 밝혔습니다. 수지는 완전히 충격받았고 드림테크요? 그 유명한 회사요? 엄마가 그 회사 회장이시라고요? 라고 되물었으며 정희는 응, 그래서 엄마가 2년 동안 연락 못한 거야. 너무 바빠서. 그리고 내 결혼식도 못 간 거고라고 사과했습니다. 엄마,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회사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그리고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 정희의 말에 수지는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고 정희는 수진아, 내 남편 민호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봤잖아.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깔받지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엄마, 오빠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변호했지만 정희는 수진아, 그게 그 사람 본성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어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수지는 무슨 소리예요? 라고 놀라며 부인했지만 정희는 테이블 위에 증거 사진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호가 젊은 여직원과 함께 식사하고 술 마시고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게 언제 찍은 거예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며 정희는 최근 2주 동안이야. 엄마가 사람 시켜서 미행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가 저한테 회식이라고 거짓말했어요. 라고 울먹였고 정희는 딸을 안아주며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이렇게 말하게 돼서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오늘도 내 남편 회식 아니야. 지금 그 여자랑 만나고 있어. 수지는 라고 소리쳤고 정희는 엄마가 오늘도 미행시켰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고 비서로부터 회장님, 민호 씨가 강남 호텔의 여직원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정희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여줬고 내 남편이 지금 호텔에 있어라고 말했으며 수진은 엄마가요. 지금 가서 확인할래요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래, 엄마가 같이 갈게라고 대답하며 두 사람은 급히 호텔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두 사람은 호텔 앞에 도착했고 비서가 회장님 1203호실입니다라고 알려줬으며 정희는 호텔 지배인한테 연락해서 마스터키 받아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는 네, 회장님이라고 대답하며 즉시 조치했고 정희의 영향력으로 마스터키는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마스터키를 받았고 엄마, 제가 직접 열어볼게요 라고 말했으며 정희는 괜찮겠어? 엄마가 할까? 라고 물었지만 수지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12층 복도를 걸어가며 수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제발 오해였으면 라고 기도했지만 예감은 좋지 않았습니다. 1203호실 앞에 도착한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마스터키를 꽂아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고 수지는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본 것은 남편 민호가 젊은 여직원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빠. 수진의 비명에 민호는 깜짝 놀라 일어났고 수진아 라고 당황하며 외쳤으며
여직원도 이불로 몸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라고 소리쳤고 민호는 아니야. 이건 오해야. 라고 변명했습니다. 오해? 이게 오해예요. 수지는 완전히 무너져 주저앉았고 정희가 뒤에서 나타나 사위,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장모를 보고 더욱 당황했고 장모님, 이건 이라고 말을 더듬었지만 정희는 변명 필요 없어요. 다 봤으니까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급히 옷을 입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며 방을 나갔고 민호도 옷을 주워 입으며 수진아 진짜 오해야. 이건 라고 변명했지만 수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빠, 저한테 회식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이게 오해예요? 라고 울먹이며 따졌습니다. 민호는 할 말을 잃었고 정희는 사위, 내 딸한테 이렇게 할 거면 왜 결혼했어요? 라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장모님은 좀 빠져주세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니까라고 대꾸했고 정희는 부부 문제? 당신이 내 딸을 배신하고 바람 피우는 게 부부 문제예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사위, 당신 나를 무시했지? 정희의 말에 민호는 뭐? 라고 되물었고 정희는 2년 동안 사라졌다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IT 사업 사기라고 무시했지? 라고 따졌습니다. 민호는 그건 제가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정희는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네, 나는 드림테크 회장이야. 이정희. 그 말에 민호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드림테크요? 그 회사 회장이시라고요? 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정희는 그래. 그리고 당신 회사가 우리 협력사라는 것도 알아. 당신이 회사에서 횡령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라고 폭로했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건 라고 말을 더듬었고 정희는 증거 다 있어. 영수증 부풀리고 차액 빼돌린 거. 금액은 작지만 명백한 횡령이지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무너져 장모님, 제발 라고 빌었지만 정희는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울면서 오빠 이혼할래요라고 선언했고 민호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라고 빌었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오빠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조건만 보고 결혼한 거였죠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잡고 가자 수진아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라고 말하며 호텔을 나왔고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내가 뭘 한 거지? 라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이었고 민호의 지옥행도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출근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쳐다봤으며 무슨 일이지?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급히 다가와 부장님, 사장님이 긴급회의 소집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오라고 하십니다라고 전했고 민호는 무슨 회의? 라고 물었지만 비서는 모르겠습니다. 긴급이라고만.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사장과 임원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민호는 긴장하며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장은 강 부장, 드림테크에서 연락 왔습니다. 라고 말했고 민호는 드림테크요? 라고 되물었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림테크에서 우리 회사와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네, 왜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림테크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혹시 회장 이름이 이정희입니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놀라며 물었고 민호는 그분이 제 장모님입니다.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사장은 장모님이라고? 드림테크 회장이 자네 장모? 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사장은 그럼 왜 계약 재검토를 하는 거지? 자네 장모라면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제가 장모님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사장은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우리 회사 계약까지 건드리는 건가? 라고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사과했지만 사장은 어떻게 해결할 건데? 드림테크와의 계약이 끊기면 우리 회사 매출의 30%가 날아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강 부장, 당장 장모님한테 가서 사과하고 계약 유지시켜. 안 그러면 자네 책임 물을 거야. 민호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회의실을 나왔고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부장님 장모가 드림테크 회장이래. 진짜? 그럼 부장님 금수저네. 근데 왜 사이가 안 좋대? 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민호는 급히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희는 받지 않았고 몇 번을 시도해도 계속 무응답이었으며 결국 비서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회장님과 통화 좀. 이라고 말했지만 비서는 회장님께서 강민호 씨의 전화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라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5분만이라도. 죄송합니다. 전화는 끊겼고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진도 받지 않았고 수진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불안에 떨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퇴근 후 민호는 정희의 회사 드림테크 본사로 향했고 1층 로비에서 회장님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경비는 예약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고 민호는 아니요. 하지만 저는 회장님 사위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경비는 잠시만요라고 말하며 확인했지만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면회 거부하셨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제발 5분만이라도. 죄송합니다. 나가주십시오. 민호는 로비에서 이 시간을 기다렸지만 정희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보안요원에게 쫓겨나듯 건물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수진도 없었고 집은 텅 비어 있었으며 수진의 옷과 짐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라고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고 테이블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저는 엄마 집에 있을게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마이너스 수진. 민호는 쪽지를 보며 무너져 내렸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술을 마시며 장모님이 회장인 줄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후회했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그저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더 큰 폭탄이 터졌고 사장이 민호를 불러 강 부장, 드림테크에서 정식으로 계약 해지 통보 왔습니다라고 알렸으며 민호는 네, 해지요? 라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장은 그리고 강 부장 당신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시작합니다라고 덧붙였고 민호는 내부 감사요? 왜요? 라고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드림테크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 부장이 접대비를 횡령했다고. 민호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그건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사장은 증거도 함께 보내왔습니다. 영수증 부풀린 것, 계좌 내역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빌었지만 사장은 강 부장, 당장 집에 가서 대기하십시오. 감사 끝나면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왔고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부장님 횡령했대. 드림테크 회장이 장모인데 왜 저래? 장모한테 잘못했나 봐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고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라고 후회했지만 여전히 진심 어린 반성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로부터 정식 통보가 왔고 강민호 부장 접대비 횡령 혐의로 징계위원회 회부 해고 처분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는 해고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빌었지만 회사는 단호했고 드림테크와의 관계도 끊어졌고 횡령 혐의까지 있는데 어떻게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고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라고 후회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지만 민호야 미안한데 나도 요즘 힘들어서라고 거절당했고 부모님에게 전화했지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장모님이 회장이라는 걸 왜 진작 말 안 했냐? 라고 오히려 비난받았습니다. 한편 정희는 사무실에서 민호의 몰락 소식을 보고받으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더 확실하게 해라고 비서에게 지시했고 비서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민호가 다니던 업계에 소문을 퍼뜨려 횡령 전과자라고 어디 가도 취직 못하게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내 딸을 배신하고 나를 무시한 대가야 당연히 치러야지. 정의의 복수는 냉정하고 철저했으며 민호는 이제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죄송합니다. 다른 지원자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왜 다 거절하는 거지? 라고 의아해했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업계에 강민호는 횡령 전과가 있고 드림테크 회장과 사이가 나쁘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아무도 민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절망했고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정희로부터 문자가 왔고 사위, 후회되나요? 이제 시작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는 문자를 보며 소름이 돋았고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민호는 정희에게 답장을 보냈고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었지만 정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세도 밀리기 시작했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파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했지만 돈 벌 방법이 없었고 민호는 처음으로 가난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비서에게 민호 상황 계속 보고해라고 지시했고 비서는 네, 회장님, 민호 씨가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정희는 좋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라고 말했고 복수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한 달 후 민호는 완전히 바닥을 쳤고 실업수당으로 겨우 생활하며 원룸에서 쪼들리게 살고 있었습니다. 전에 살던 고급 아파트는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고 차도 압류당했으며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라고 허탈해하며 거울을 보니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완전히 폐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편의점 알바 면접을 보러 갔지만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거절당했고 패스트푸드점도 경력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했으며
택배 분류 알바도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아, 이것도 장모님이 막은 거구나. 라고 깨달았고 정의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실감했습니다. 민호는 부모님 집에 찾아가 아버지,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빌었지만 부모님은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 꼴이 됐냐? 장모님한테 잘 보였어야지라고 비난했습니다. 민호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너는 우리 집안 망신이야. 나가. 라고 소리쳤고 아버지는 드림테크 회장 사위라는 걸 자랑하고 다녔으면서 왜 이렇게 됐냐? 라고 화를 냈습니다. 민호는 부모님 집에서도 쫓겨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절망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민호야, 요즘 너 소문 안 좋던데 미안한데 나도 조심해야 해서라고 거절당했고 대학 동문들도 강민호? 그 사람 드림테크 회장한테 찍혀서 업계에서 매장됐다며?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장모님을 무시한 게 잘못이야 라고 후회했지만 여전히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장모님이 회장인 줄 알았으면 이라는 후회였습니다. 그런 민호의 마음을 정의는 꿰뚫어보고 있었고 아직도 반성을 안 하는구나. 더 혼내줘야겠어라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노숙자를 보며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집세를 못 내서 곧 쫓겨날 상황이었고 먹을 것도 없어서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으며 옷도 몇 벌 없어서 매일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때 정희로부터 전화가 왔고 사위 만나고 싶으면 내일 오후 3시에 드림테크 본사로 오세요라는 문자였습니다. 민호는 희망을 품고 장모님이 용서해 주시려는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정희의 진짜 의도는 달랐습니다. 다음날 민호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드림테크 본사를 찾았고 1층 로비에서 회장님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말했으며 경비는 예약 확인되었습니다. 50층으로 올라가세요라고 안내했습니다. 민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 회장실로 향했고 가슴은 두근거렸으며 장모님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겠어라고 다짐했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안으로 들어가세요라고 안내했고 민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회장실 안에는 정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으며 민호는 정희 앞에 서서 장모님 라고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으며 민호는 의자에 앉았고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사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장모님 저 정말 힘듭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고 정희는 그래요? 얼마나 힘든데요? 라고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집세도 못 내고 먹을 것도 없고 민호의 고백에 정희는 그래서요? 그게 내 잘못인가요? 라고 반문했고 민호는 아니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장모님을 무시했고 수진이를 배신했습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정희는 이제야 인정하네요. 라고 말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으며 빌었지만 정희는 무릎 꿇는다고 용서될 줄 알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장모님 제발 저 이제 정말 바닥이에요. 라고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정희는 사위 당신이 나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2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무책임하네요. 이렇게 말했죠.
정희는 민호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뻔하죠라고도 했죠라고 덧붙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지만 정희는 사과로 끝날 줄 알아요?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뭐든요? 정희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민호 앞에 놓았고, 이혼 동의서예요. 여기 서명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이혼이요? 저는 수진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정희는 당신이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진이가 원하는 거예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진이도 이혼을 원합니까? 당연하죠. 바람피운 남편이랑 누가 살고 싶겠어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고 정희는 서명하세요. 그럼 내가 당신 취업 좀 도와줄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민호는 정말이요? 취업을 도와주신다고요? 라고 희망을 품고 물었지만 정희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수진이한테 위자료 한 푼도 요구하지 말고 깨끗하게 이혼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민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알겠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이혼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잘 결정하셨어요. 라고 말했지만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취업은요? 제 비서한테 연락하세요. 자리 하나 만들어 줄게요. 민호는 감사합니다. 장모님이라고 인사했지만 정희는 장모 아니에요. 이제 남이죠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회장실을 나오며 결국 이혼하게 됐구나. 내가 모든 걸 잃었어. 라고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고 강민호 씨 회장님께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었고 비서는 드림테크 물류센터 택배 분류 업무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택배 분류요? 저는 대기업 부장 출신인데. 라고 민호가 항의하자 비서는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며 일주일 후 드림테크 물류센터에서 택배를 나르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명문대 출신 대기업 부장이었지만 이제는 최저 시급받는 택배 노동자가 되었고 이게 내 인생이야. 라고 허탈해 했습니다. 정희는 비서로부터 민호 씨가 물류센터에서 잘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고 좋아.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느끼게 해줘라고 말했습니다. 정희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민호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고 민호는 드림테크 물류센터에서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는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의 택배를 나르며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라고 자문했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허리는 아팠으며 손은 굳은 살이 박혔고 몸무게는 10kg이 빠졌습니다. 어느 날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는데 옆자리 동료 노동자가 형님,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말투 보니까 공부 좀 하신 것 같은데 라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예전에는 대기업 부장이었어요 라고 대답했고 동료는 헐, 진짜요? 그럼 왜 여기서 일하세요? 라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요. 무슨 잘못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장모님을 무시하고 아내를 배신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동료는 그래서 여기까지 라고 말했고 민호는 네, 제 자업자득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료는 그래도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위로했고 민호는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쪽방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어라고 반성했습니다. 전에는 장모님이 회장인 줄 알았으면 잘했을 텐데라고 후회했지만 이제는 회장이든 아니든 장모님은 존중받아야 할 분이셨어라고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공책을 꺼내 내가 저지른 잘못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1. 장모님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했다. 2. 장모님의 2년 실종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3. 아내 수진을 사랑하지 않고 조건만 보고 결혼했다. 4. 불륜을 저질렀다. 5. 오만하고 거만했다 등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고 나는 정말 쓰레기였어. 수진아, 미안해. 장모님, 죄송합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기 시작했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모든 걸 망쳤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태도가 달라졌고 물류센터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으며 동료들을 도와주고 먼저 인사하고 웃으며 일했습니다. 센터장은 강민호 씨 요즘 달라졌네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더니 이제는 제일 열심히 하시네요 라고 칭찬했고 민호는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제가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는 휴무라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입에 김밥을 넣어주며 웃고 있었고 할아버지도 행복한 표정이었으며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나는 수진이한테 저렇게 해준 적이 없어라고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수진아, 미안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어. 너의 조건만 봤어. 내가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지는 몰랐어. 라고 후회했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젊은이, 왜 우세요? 라고 물었고 민호는 제가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찾으면 되지 않아요? 이미 늦었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할머니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받을 수도 있어요 라고 조언했고 민호는 감사합니다. 할머니라고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결심했고 수진이한테 편지를 써야겠어.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나고 다짐하며 문구점에서 편지지를 샀습니다. 쪽방에 돌아와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고 수진아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나 민호야. 갑자기 편지 보내서 놀랐지? 이혼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야 편지를 쓰네.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먼저 진심으로 사과할게. 내가 너를 배신했어. 다른 여자를 만났고 너를 아프게 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결혼할 때도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조건을 봤어. 내가 착하고 예쁘고 현모양처 같아서 결혼했지.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었어.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나는 너를 이용만 했어. 미안해, 수진아. 그리고 장모님께도 정말 죄송해. 장모님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했어. 2년 동안 사라지셨을 때도 무책임하다고 비난했고 회장님인 줄 알고 나서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어. 그저 권력이 무서워서 빌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나는 지난 3개월 동안 택배 노동자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을 직업이나 재산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심과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수진아, 나는 이제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았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아.
나는 너를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다만 이 편지를 통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그리고 너의 행복을 빌어. 나 같은 쓰레기 말고 진짜 너를 사랑하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장모님께도 전해줘.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존경한다고. 장모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혼자서 딸을 키우시고 사업도 성공하시고 나 같은 한심한 사위를 둬서 죄송하다고 전해줘. 마지막으로 수진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제야 진심으로. 마이너스 민호가. 편지를 다 쓰고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봉투에 넣었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라고 중얼거리며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수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엄마 민호 오빠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희는 뭐라고 쓰여 있는데? 라고 물었고 수진은 편지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듣고 진심 같네라고 말했고 수진은 엄마 오빠가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아직도 그 사람 마음 있어? 아니요, 엄마 사랑은 없어요. 근데 미운 마음도 많이 사라졌어요. 정희는 그래, 그럼 됐어라고 말하며 엄마가 민호 한번 만나볼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수진은 엄마가요? 왜요? 라고 물었고 정희는 진짜 반성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비서가 찾아왔고 강민호 씨 회장님이 만나자고 하십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민호는 회장님이요? 라고 놀라며 물었고 비서는 네, 오늘 저녁 7시에 회장님 사무실로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7시 민호는 작업복 차림으로 정희의 회장실을 찾았고 장모님, 아니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앉으세요라고 말했고 민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이한테 편지 보냈다면서요? 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민호는 모든 게 죄송합니다. 회장님을 무시한 것, 수진이를 배신한 것, 오만했던 것, 전부 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이에요? 라고 물었고 민호는 네, 진심입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어떻게 반성했는데요? 라고 물었고 민호는 쪽방에서 쓴 공책을 꺼내 보여주며 이거 보세요.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다 적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공책을 받아 읽어보며 라고 중얼거렸고 민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위, 아니 민호 씨, 네 회장님, 당신이 정말 반성했다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수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민호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정희는 알면 됐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이요? 정희는 드림테크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과자나 사회 부적응자들을 재교육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이죠. 당신도 거기 참여할 의향 있어요? 라고 제안했고 민호는 정말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기회는 줄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1년 동안 그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수진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민호는 알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했고 정희는 좋아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회장님, 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라고 물었고 정희는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민호와 이혼한 후 수지는 어머니 정희의 펜트하우스에서 지냈지만 엄마, 저 독립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왜 여기서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라고 말했지만 수지는 엄마, 저도 이제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성장을 느끼며 그래, 좋아, 엄마가 집 하나 사줄까? 라고 제안했지만 수지는 아니에요. 엄마, 제 돈으로 월세 얻을게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정희는 수진아, 엄마가 돈 많은데 왜? 라고 물었지만 수지는 엄마, 저도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어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의지를 존중하며 그래, 알았어. 그럼 엄마가 일자리는 소개해줄게라고 제안했고 수지는 그것도 사양할게요. 엄마 제가 알아서 구직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놀라며 수진아, 너 정말 달라졌구나 라고 말했고 수지는 네, 엄마 이혼하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수지는 작은 원룸을 얻었고 가구도 중고로 구입했으며 생활비도 아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쪽방을 방문하고 수진아, 여기가 너무 좁은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지만 수지는 괜찮아요. 엄마 제게는 딱 맞아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작은 카페에 취직했고 바리스타로 일하며 손님 한 분,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라고 밝게 인사하며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고 손님들도 이 카페 바리스타 참 친절하네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한 남자 손님이 왔고 카페라떼 하나 주세요 라고 주문했으며 수지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대답하며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수진을 보며 혹시 박수진 씨 맞으세요? 라고 물었고 수지는 네, 저를 어떻게 라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학 동기 김태준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수지는 아, 태준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반가워하며 인사했고 태준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일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네, 최근에 시작했어요. 라고 대답했고 태준은 결혼하신 거 아니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혼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태주는 수진의 밝은 표정을 보며 이혼했는데도 밝으시네요 라고 말했고 수진은 네,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멋지네요 라고 칭찬했고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식사라도 한번 하실래요? 오랜만에 대학 이야기도 하고라고 제안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좋아요. 친구로서요 라고 대답했고 태주는 당연하죠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식당에서 만났고 대학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주는 수진 씨 대학 때도 밝았는데 지금은 더 밝아 보여요 라고 말했고 수지는 감사해요. 태준 오빠 전 이제 진짜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전 남편분이 바보네요. 수진 씨 같은 분을 놓치다니라고 말했고 수지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정희는 딸이 남자를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비서를 통해 태준을 조사했고 김태준 33세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재 중견건설회사 과장 지방건실 전과 없음 평판 좋음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희는 괜찮은 사람 같네라고 만족했고 수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라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후 수진과 태주는 사귀기 시작했고
태주는 수진아, 나랑 사귈래? 라고 고백했으며 수진은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수진을 진심으로 아꼈고 데이트할 때마다 수진아, 오늘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으며 배려했으며 수진은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 정희에게 엄마 제가 남자친구 생겼어요 라고 말했고 정희는 그래? 어떤 사람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학 동기예요. 정말 착하고 저를 잘 대해줘요 라고 소개했고 정희는 그래. 다행이다. 엄마도 만나보고 싶네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주는 정희를 만났고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준입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태준을 평가하며 수진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고 태준은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 아끼고 지켜주고 싶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수진이가 이혼 경력이 있는데 괜찮아요? 라고 물었고 태주는 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진 씨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태준의 진심을 느끼며 좋습니다. 수진이 잘 부탁해요라고 말했고 태준은 네,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6개월 후 태준은 수진에게 프로포즈했고 수진아, 나랑 결혼해줄래? 라고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재혼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수진아, 축하해. 이번에는 진짜 행복할 거야 라고 말했고 수진은 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셔서라고 감사했습니다. 정희는 당연한 거지. 엄마니까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수진은 엄마, 전 남편 민호 오빠는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물었고 정희는 재활 프로그램 열심히 하고 있어. 많이 달라졌더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다행이네요. 오빠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고 정희는 넌 참 착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에 민호 오빠 초대해도 될까요? 뭐? 왜? 오빠가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도 제가 행복한 걸 보면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정희는 딸의 넓은 마음에 감동하며 그래. 내가 원하면 초대해라고 허락했고 수지는 민호에게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1년 후 민호는 재활 프로그램을 성실히 마쳤고 이제는 드림테크 사회 공헌팀에서 일하며 다른 재활생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바닥까지 떨어졌었습니다라고 강연하며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재활생 한 명이 강민호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셨어요? 라고 물었고 민호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돈과 지위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배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우편물을 받았고 봉투를 열어보니 결혼식 청첩장이었으며 박수진 김태준 결혼합니다라는 글귀가 보였습니다. 민호는 청첩장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수진아, 축하해. 이번에는 진짜 행복해라고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호는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수진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고 민호는 수진아, 축하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오빠 와줘서 고마워요라고 웃으며 인사했고 민호는 수진아,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행복해라고 말했습니다. 오빠도 행복하세요.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수진의 따뜻한 말에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 수진아라고 인사했습니다. 식장 안으로 들어가니 정희가 앞줄에 앉아 있었고
민호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였으며 민호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 태준이 입장하며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눈빛, 내가 수진이를 바라볼 때는 저런 눈빛이 없었어라고 민호는 깨달았고 수진아, 정말 잘 됐다라고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줄의 말씀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서약할 때 민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수진이한테 저런 서약을 진심으로 한 적이 있었나? 없었어.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 라고 자책하며 반성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민호는 정희에게 다가가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라고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민호 씨 많이 달라지셨네요 라고 말했고 민호는 네, 회장님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재활 프로그램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잘못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정희는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칭찬했고 민호 씨, 당신도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니요, 회장님, 저는 혼자 사는 게 맞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정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민호는 수진과 태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고 수진아, 태준 씨, 평생 행복하세요 라고 축하했습니다. 태준은 민호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도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고 민호는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식장을 나오며 민호는 하늘을 보며 나는 모든 걸 잃었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어. 겸손과 반성 그리고 진심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야겠어라고 다짐하며 걸어갔습니다. 5년 후 민호는 이제 드림테크 재활센터 센터장이 되었고 수백 명의 재활생들을 도우며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라고 강연하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오만의 대가 그리고 반성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봉사활동 중 한 여성을 만났고 그녀도 이혼 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선생님,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당연하죠. 저도 5년 전에는 쪽방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센터장이 됐어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여성과 민호는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친해졌고 1년 후 사귀기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고 민호는 확신했습니다. 2년 후 민호는 재혼했고 정희와 수진도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정희는 민호에게 축하해요. 민호 씨 진짜 행복하세요 라고 말했고 민호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오늘이 있습니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정희는 당신이 스스로 일어섰어요. 내가 한 건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수진도 민호에게 오빠 축하해요. 오빠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라고 말했고 민호는 수진아 고마워.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라고 감사했습니다. 수진은 오빠 이제 과거는 잊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신부에게 여보, 저분이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라고 정희를 소개했고 신부는 회장님, 감사합니다. 민호 오빠를 변화시켜 주셔서라고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민호 씨가 스스로 변한 거예요 라고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수진과 함께 차를 마시며 수진아, 민호 씨 많이 달라졌지? 라고 말했고 수진은 네, 엄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면이라고 말했고 수지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용서와 기회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엄마가 민호 씨한테 복수한 건 맞아. 하지만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어 라고 설명했고 사람을 완전히 망치는 것보다 반성하게 만드는 게 더 어려운 복수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지는 엄마 정말 멋있어요 라고 존경하며 말했습니다. 10년 후 정희는 이제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드림테크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태중과 행복하게 살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민호도 재혼한 아내와 행복하게 살며 재활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 수진, 민호는 우연히 한자선 행사에서 만났고 오랜만이네요 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회장님 10년 전 그날이 없었으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라고 감사했고 정희는 민호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엄마 오빠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요 라고 제안했고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과거의 아픔은 완전히 치유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장님, 제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2년 동안 사라진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했고 정희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잊어요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배운 교훈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무슨 교훈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겸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심과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교훈을 잊지 않으면 돼요라고 말했고 민호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모두 행복하니 다행이야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정희는 복수는 파멸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것이라는 자신의 철학이 옳았다고 확신했고 수지는 엄마 덕분에 진짜 사랑을 찾았어라고 감사했으며 민호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지고 세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다음에 또 만나요라고 인사했고 민호는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정말 운이 좋았어. 장모님 같은 분을 만나서라고 감사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라고 다짐했습니다.